아직 새벽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한양 외곽, 도원수 장만은 울분을 삼키고 있었다. 도성 안에 이괄이 들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병사들이 긴급히 모여들었다. 길었던 전쟁으로 이미 지쳐있던 병사들에게 도성 함락 소식은 더욱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장만은 이 패배를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 우리가 도성을 내주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다. 장만이 다시금 병사들 앞에 섰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속에 스며있는 결의만큼은 분명했다. 지금 이괄은 도성 안에 갇혀있다. 그가 지닌 승리는 일시적일 뿐이다.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방역의 기회를 노리면 반드시 승산이 있다. 그 곁에는 정충신과 남이흥이 함께했다. 임진왜란부터 여러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두 장수는 장만을 든든히 보좌하는 베테랑들이었다. 장만이 접은 지도 위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하자 정충신이 입을 열었다. 이괄은 조선 최고의 무장이요. 결코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가 이끄는 부대 또한 정예 중의 정예, 정면으로 부딪혀선 승산이 없어요. 남이흥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장만을 바라보았다. 이괄의 부대가 워낙 정예라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도리어 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적이 도성 안에서 움직이는 사이 우리는 지형을 활용해 그들의 길목을 차단하는 편이 낫겠지요. 장만은 결심한 듯 북산 쪽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렇소. 지형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길마제가 최적의 거점이 될 것이요. 길마제는 한양 북쪽 북산 능선을 따라 험하게 이어진 고갯길이었다. 길이 좁고 산세가 험해 대규모 병력이 한 번에 지나가기 쉽지 않았다. 자연스레 이괄의 징역이 느려질 수밖에 없으니 그 틈에 함정을 파고 기습을 감행하기에도 좋았다. 길마제는 우리가 방어선을 구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다. 장만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었다. 정충신이 그의 판단에 동의하며 덧붙였다. 병사들을 길마제의 주요 지점에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측면을 강화해 적이 우회로를 찾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이흥도 계획에 적극 찬성했다. 적이 길마제로 들어온다면 산세를 최대한 활용해 기습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도성 안에 적 병력은 이미 분산되어 있으니 우리가 틈을 보이면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장만은 두 장수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병사들을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능선을 따라 보초를 세우고 자칫 사각이 될 수 있는 옆길과 산자락마다 방책을 세워 기습을 대비했다. 경계에 나선 병사들의 투박한 갑옷은 이른 새벽의 찬 기운에 서리빨이 맺힐 듯했다. 그 사이 흩어졌던 병사들이 하나둘 길마제로 몰려들었다. 어떤 이들은 아예 거친 담요와 식량 보따리를 이고지고 왔고 또 다른 이들은 부상을 간신히 추스른 채 창을 손에 들었다.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반드시 도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장만의 한마디에 다시 결의를 다졌다. 길마제 곳곳에는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경계의 눈길은 산 아래를 향했다. 저 너머에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이괄의 병사들을 대비해 병사들은 서로에게 담요를 건네기도 하고 서로의 갑옷 끈을 고쳐 매주기도 하며 긴장감을 나누었다. 놈들이 한양을 먹었다 해도 이 땅 전부를 차지한 건 아니오. 장만은 병사들을 격려하며 돌아다녔다. 군복을 여미고 있는 그의 모습은 위엄과 결의로 단단히 무장된 장수였다. 뒤이어 정충신과 남이흥도 각 방어 지점을 살피며 한창 준비 중인 병사들과 눈을 맞추었다. 우리는 조금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정충신이 가로막힌 산줄기를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오랜 전쟁으로 지쳐있긴 해도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이괄이 명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분명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남이흥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길마제가 우리의 첫 번째 격전지가 될 것이오. 이 전투에서 우리가 물러선다면 도성까지 다시 뺏을 희망은 더욱 멀어질 테지요. 그러자 병사들 사이에서 잔잔하게 일던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들은 이미 여러 전장을 누비며 조선을 지켜온 장군들의 용기를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번에도 목숨 걸고 싸우면 절망이 아닌 희망의 길이 열릴 거라 믿었다. 그렇게 길마제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 sak풍에 흔들리는 능선 위 장만과 병사들의 결연한 눈동자는 도성 너머의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이 길마제에서 벌어질 전투가 도성을 되찾을 수 있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날 아침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병사들의 입술에서 희미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절박한 싸움이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뜨거웠다. 산새도 잠시 울음을 멈추고 장만과 그의 병사들을 응시하는 듯 했다. 곧 이들은 길마제를 등 뒤로 목숨 걸고 이괄과 맞부딪힐 준비를 모두 마쳤다. 조선 최고의 무장이자 정예 부대를 거느린 이괄과 도성을 빼앗겼으나 아직 결기를 잃지 않은 조선군. 이 거친 산세를 두고 두 운명이 맹렬하게 충돌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길마제에서의 방어선을 갖추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장만의 진영에 모습을 드러냈다. 말 위에서 등줄기를 곧게 편채오던 그의 모습에 주변 병사들은 잠시 경계를 늦추지 못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확인한 이는 바로 외병항장 김충신. 과거 임진왜란 때 조선의 포로로 잡힌 뒤 귀순하여 조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워온 그였다. 김충신은 말에서 내려 장만에게 굴례를 올렸다. 아직 외병의 흔적이 짙게 남은 갑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분명 조선을 향한 충정을 품고 있었다. 험난한 전투를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의지 하나만은 꺾이지 않은 듯했다. 대장님, 역적 이괄의 진영에 사시키 유키자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김충신이 다시 한번 조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제 부하들을 이끌고 길마제의 방어선을 강화하겠습니다. 장만은 순간 낯빛을 굳혔다. 사시키 유키자카, 임진왜란 당시 왜군 중에서도 교활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장수였다. 지금 이괄의 진영에까지 가담했다면 결코 만만히 볼 적이 아니었다. 하지만 장만은 곧 김충신을 반갑게 맞이하며 동시에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김충신, 내 충성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너와 내 병사들에게 길마제 남쪽 방어선을 맡기겠다. 그곳이 적의 기습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김충신은 장만의 말에 눈을 번뜩이며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장님. 반드시 목숨을 걸고 이곳을 사수해 보이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장만뿐 아니라 주변 병사들도 모두 신뢰하는 눈빛을 보냈다. 왜군 출신이라는 편견을 넘어 이미 조선을 위해 그가 보여주었던 무수한 공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곧 김충신은 그를 따르는 외병 출신 병사들을 이끌고 진영으로 들어왔다. 하나같이 각양각색의 일본식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동시에 조선식 머리수건과 장식이 섞여 있어 이들은 분명 양국을 모두 겪은 독특한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기묘한 조합이었으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한 것이기에 병사들의 어깨에는 남다른 각오가 실려 있었다. 그날 저녁 김충신과 그의 병사들은 길마제 남쪽 능선에 진을 치고 방책을 보수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남쪽은 지형적으로 낮아 적이 우회해 들어오기 쉬운 길목이기도 했으므로 그야말로 난전이 벌어질 위험이 큰 곳이었다. 하지만 김충신에게는 오히려 그 점이 신념을 증명할 기회였다. 장만은 북쪽 방어선을 다시금 살피고 돌아오던 참에 불빛 아래서 병사들과 함께 무기를 점검하는 김충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피곤이 역력한 얼굴임에도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부하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한 고개나 언덕이 아니다. 조선의 자존심이 여기 달려있다. 역적 이괄과 외장 사시키 유키자카가 어찌 교활한 계책을 부린다 해도
우리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 된다고. 그 말에 병사들은 짧은 함성으로 답하며 결의를 다졌다. 김충신이 그 중심에서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그렇게 탄탄한 믿음이 싹튼 진영은 점차 하나로 뭉쳐졌다. 외병 출신까지 가세해 더욱 단단해진 장만의 방어 태세는 길마제라는 험준한 자연의 요새와 맞물려 한층 무게감 있는 위용을 드러냈다. 저 너머 역적 이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감행해 올지 알 수 없었지만 조성우는 이제 더는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마쳤다. 산등성이에 묻어난 초저녁 기운이 서서히 깊어가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장만은 길맞이 남쪽 아래로 펼쳐진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김충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으니 분명 사시키 유키자카를 상대로도 승산이 있을 것이다. 장만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불빛 속에서 피어오르는 질긴 연기가 흩어졌다. 그 순간 비록 척박한 전쟁터지만 목숨을 걸고 서로를 믿으며 힘을 합치는 이들의 결의가 활활 불타오르는 듯했다. 길마제가 우리의 무대가 될 것이다. 장만은 그렇게 다짐하며 다시 한번 무거운 갑옷 위에서 허리띠를 조였다. 그리고 새로 합류한 김충신과 그의 부대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길마제 방어선의 또 다른 기둥이 되어 주리라는 확신을 가슴속에 품었다. 길마제에는 이제 제법 든든한 방어선이 구축되었다. 정충신은 군사들에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적이 도성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허점을 보이면 반격할 준비를 갖추겠다. 남이응 또한 병사들을 둘러보며 그들을 독려했다. 지형을 잘 살피면 분명 적을 함정으로 유인할 수 있다. 길마제는 험준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형만큼은 적보다 훨씬 유리하다. 김충신과 그의 부하들은 남쪽 방어선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가 외병 출신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지 못했지만 이제 그 앞에는 누구보다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우리는 적이 어디서 들이닥치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김충신은 부하들과 함께 창검을 점검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괄은 한양을 손에 넣었지만 장만의 방역 소식에 위기를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병력을 둘로 나누어 길마제를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거친 기세로 부대를 지휘하던 이괄은 선봉대로 한명령과 유키마사를 지목했다. 길마제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한명련, 네가 선봉을 맡아 돌파하라. 유키마사, 너도 그를 보조하라. 한명련은 위험 있는 목소리에 기꺼이 응했다. 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길을 열고 당신의 길을 닫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키마사는 검 손잡이를 움켜쥐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대장님, 제 칼이 길마제를 뚫을 것입니다. 길마제를 향해 전진하는 그들의 행렬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매서운 기세로 산길을 올랐다. 이괄의 군기가 서려 있기에 병사들 사이에는 패배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단단한 결의가 넘쳤다. 길마제는 험한 상일과 좁은 고개가 복잡하게 얽힌 천연 요새였다. 장만이 지휘하는 광우는 이 지형적 이점을 10분 활용해 수비를 굳게 다졌다. 그 중에서도 김충신은 남쪽 방어선에서 중심을 잡고 있었다. 과거 외병 출신이었으나 이제는 조선을 위해 싸우는 그의 모습에 병사들은 더욱 사기가 올랐다. 적이 올 것이다. 지형을 활용해 끝까지 버틴다. 짧지만 강렬한 김충신의 외침은 산길을 타고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 병사들은 창을 더욱 꽉 쥐고 방어 진지를 단단히 다졌다. 지형을 아는 쪽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때 반란군 선봉에 선 한명련의 함성이 길마제 아래에서부터 들려왔다. 우리가 이 길을 뚫지 못하면 도성을 지킬 수 없다. 모두 나를 따라라. 쏟아지는 돌과 화살을 헤치며 반란군이 앞으로 나아갔다. 주변은 순식간에 함성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올랐다. 피비린내가 공기를 타고 번지기 시작하자
길마제는 곧 죽음을 건 격전의 무대로 변했다. 아직 겨울의 마지막 기운이 차에 가시지 않은 길마제 고개에 칼날과 함성이 뒤섞인 피비린내가 감돌았다. 전장이 혼란에 빠질수록 남쪽 방어선의 수장 김충신은 한 손에 쥔 칼을 높이 치켜들고 달려드는 반란군을 막아섰다. 날렵하면서도 묵직한 검술, 과거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움직임에 관군 병사들은 커다란 용기를 얻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자 마음속에 번져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그라드는 듯했다. 적을 밀어내라. 그들이 이 고개를 넘지 못하게 하라. 김충신의 외침에 따라 병사들은 더욱 굳게 진영을 유지했다. 목숨을 건 사투가 이어지는 중 반란군 쪽에서 민첩한 움직임으로 눈에 띄는 인물이 갑자기 전진했다. 병사들 사이를 마치 칼날처럼 파고드는 그의 모습에 모두의 시선이 일순간 멈췄다. 그는 곧장 김충신 앞에 이르러 일본식 검을 번득이며 외쳤다. 당신이 김충신인가? 나와 겨뤄보라.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한순간 숨이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김충신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결연한 목소리로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네가 항복한 자들 중 가장 강하다는 자인가? 그 칼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보자. 두 장수 사이에 맺힌 짧은 대화 속에는 이미 치열한 살기가 스쳐갔다. 주위에 있던 병사들은 일제히 뒤로 물러나 이들의 승부를 지켜볼 준비를 했다. 전장의 함성은 잔인할 정도로 높았지만 김충신과 사사키 유키마사가 서 있는 공간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고요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눈발이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와 칼날에 얹혔다. 유키마사는 먼저 몸을 낮추고 예리한 기세로 김충신의 목덜미를 겨누었다. 그 움직임은 칼을 든 팔이 바람을 가르듯 날렵했다. 그러나 김충신 역시 여러 전장에서 살아남은 강자였다. 그는 칼을 번쩍 들어 막아내는 동시에 힘을 실어 검끝을 휘돌려 유키마사의 허리를 노렸다. 유키마사는 재빠르게 몸을 회전시키며 간신히 피했다. 이어서 허리를 공략하는 방역을 시도하자 김충신 역시 칼을 내려붙여 그 공격을 받아냈다. 서로의 칼이 부딪히며 공중에 불꽃이 튀고 싸늘한 겨울 바람에 파편처럼 흩어졌다. 너의 칼은 강하지만 나를 쓰러뜨리기엔 부족하다. 유키마사는 여유롭게 비웃듯 말했지만 숨은 이미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김충신의 칼이 단단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김충신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방역에 나섰다. 너의 검은 빠르지만 조선의 이 고개를 넘지 못할 것이다. 끝말이 차에 떨어지기도 전에 두 사람의 칼이 다시금 번개처럼 부딪혔다. 칼끝이 이리저리 튀며 전장을 가르자 주위에 있던 병사들이 전투를 잊고 잠시 넋을 놓고 보기도 했다. 그만큼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검술 대결이었다. 이리저리 뜀박질하는 병사들의 함성, 이어지는 창과 활의 충돌 음이 마치 배경음처럼 깔렸다. 그러나 김충신과 사사키 유키마사의 세계에는 오직 서로의 칼날과 호흡만이 존재했다. 이 고개를 뚫어야 한다는 사사키 유키마사의 절박함, 여기서 적을 막아야 한다는 김충신의 사명감이 교차하며 칼부림은 더욱 격렬해졌다. 허리를 노리고 목을 베려고 수없이 파고드는 검격이 순식간에 주고받았고 검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바람에 주위 병사들의 숨결까지 얼어붙었다. 어느새가 김충신의 손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사사키 유키마사 역시 어깨에 긁힌 상처에서 붉은 피가 스며들었다. 그러나 둘 중 누구도 칼을 내리거나 뒤로 물러설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양장수 사이를 가르던 그 짧은 바람이 지나가자 검끝이 서로의 갑옷 가장자리에 조금씩 닿을 듯 말 듯한 위태로운 공방이 더욱 격렬해졌다. 마치 산 위에서 맞붙은 것엔 바람과 구름처럼 두 사람의 기세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었다. 주변에서는 광운과 반란군이 뒤섞여 거친 전투를 이어갔으나 모두의 시선은 번개처럼 교차하는 그 두 자루의 칼에서 떠나지 않았다. 조선의 길마제를 지켜내려는 자와 그 길을 뚫어
도성의 운명을 쥐려는 자의 결의가 마지막까지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길맞이의 칼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그리고 그 바람은 두 장수의 칼에 실린 용기와 신념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조만간 이 싸움이 끝나면 누군가는 그 칼날을 내려놓고 뜨겁게 끓어오르는 피를 주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 누구도 스스로 퇴각할 뜻은 없었다. 겨울눈이 흩날리는 전장 한가운데서 김충신과 사사키 유키마사의 격돌은 길마제를 피로 물들이는 동시에 역사의 한 장면으로 새겨지고 있었다. 칼날이 서로를 겨눈 채 맞부딪히기를 반복하던 두 사람의 대결은 점차 격렬함을 더해갔다. 특히 유키마사의 잇따른 연속 공격은 바람을 가르듯 거침이 없었다. 김충신은 예리한 공격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방역의 순간을 노렸다. 한순간 유키마사의 허점이 드러났다. 김충신의 눈빛이 번뜩였고 그의 검이 다시금 힘차게 내리치며 유키마사의 방어를 뚫을 듯 들어갔다. 그러나 유키마사는 기민한 반사신경으로 몸을 틀고 반박자 빠르게 몸을 회전시켰다. 김충신의 칼이 공중을 가르며 소리를 내었고 바로 이어 유키마사가 측면에서 강력한 방역을 시도했다. 주변 병사들은 숨을 죽이며 이 일전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차가운 고갯길 위에서 혼신을 다해 춤을 추듯 아름다운 동시에 섬뜩했다. 어느 쪽이라도 한번 실수하면 그대로 쓰러질 승부였다. 그러는 사이 전장 전체에서도 처절한 교전이 계속되었다. 김충신과 사사키 유키마사의 대결에 정신을 빼앗긴 병사들은 잠시 전투에서 눈길을 거두었지만 곧 가까운 곳에서 날아온 화살과 창칼 소리에 깨어나 다시 적과 치열하게 부딪혔다. 반란군의 선봉장 한명년은 북받치는 목소리로 함성을 내질렀다. 이 곡계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끝이다. 돌격하라. 하지만 길맞이의 험준한 지형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관군은 마치 바위처럼 굳게 버텼다. 좁은 길목을 활용해 반란군을 분산시켰고 절벽을 등지고 방어선을 구축한 병사들은 한명년의 맹공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험지 속의 방비를 무너뜨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길맞이는 여전히 피비린내와 전쟁의 열기로 가득했다. 양쪽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김충신과 사사키 유키마사의 칼부림이 있었다. 두 장수의 목숨을 건 결투는 길맞이 전투를 상징하는 불꽃이자 양군의 사기를 좌우하는 결전이었다. 누가 이 좁고 험한 길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도성의 운명이 좌우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광운과 반란군 모두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결코 검을 내려놓지 않았다. 길맞이를 뚫으려는 자와 이를 사수하려는 자의 의지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었다. 결국 그날의 길맞이에는 쉬이 꺼지지 않는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뜨거운 혈전이 뒤섞여 오롯이 자리했다.